저는 공부할 때 공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더랬어요. 공부에 관한 책을 읽으면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주로 읽은 책은 심리학이나 인물 평전이었는데요. 심리서적을 읽으면서 공부 방법을 점검했고 또 인물의 평전에서 자극을 받아 슬럼프를 벗어났습니다. 고르시카 섬 출신 시골뜨기인 나폴레옹이 귀족 자제들로 가득한 포병학교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도, 또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이 최고의 무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속에 틀어박힌 채 콩을 삶아 먹으며 훈련했다는 사실도 모두 책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차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작가는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고 요리사는 요리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을 읽으면 대개는 그것이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공부에 관한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공부가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가끔은 공부에 관한 책을 읽자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숙한 사랑의 4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프롬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형태를 하나씩 고찰해 가요. 먼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최초의 사랑, 즉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여기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형태가 어떤 하나의 오리지널한 형태, 원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 언급되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분들도 있고요. 남편이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에 프롬이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기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핵심은요, 어머니의 사랑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그것을 구분하고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하나의 인간으로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식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올바른 방식의 충분한 사랑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겪은 다음에 조금씩 아버지적인 사랑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약간 달라요.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규칙을 지키고 성취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그 인과응보로서 받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요, 이런 아버지적인 사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버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인간이 성장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아버지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내면화한 다음에 그것에서 모두 떨어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다 성장해서 독립하여 우리들 자신이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인간인 이상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사랑을 모두 받아야 하고요. 실제로 그 두 가지 형태를 우리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규칙에 따라 인과응보에 따를 수 있도록 리드하는 방식의 사랑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특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조건적인 지지와 끝없는 원조만을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프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적인 사랑이고 절반만의 사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조금씩 아버지적인 사랑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그 둘을 다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현미경을 우리들 자신에게 돌려본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져야 할 사랑의 두 가지 형태, 즉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서도 선택에 대한 인과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상태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경험이 된다. 요컨대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라고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런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인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컨트롤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 자체로는 축복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없는데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어린이의 생활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욱더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진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어린 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원칙에 따르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라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라는 거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 요컨대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거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다. 반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다시 말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남는다. 언제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며 대양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인 가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사상,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런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이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다. 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벌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삶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그래야 한다. 어머니가 가진 걱정이 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를 가지고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다운 양심이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만 아버지다운 양심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내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정신적 건강과 성숙이란 결국 이렇다. 어머니 중심의 애착에서 출발하여 아버지 중심의 애착으로 발달하고 결국 이 두 가지 애착을 궁극적으로 종합하여 갖는 것에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